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법적 조치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고 근거인 녹취록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적 조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사가 쏟아졌는가요? 김용판 의원 사례가 생각납니다. 작년 경기도 국감장에서 돈다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은 근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감 도중에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돈다발 사진에 비하면 녹취록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의힘의 김의겸 의원을 향한 법적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발언 및 국민의힘의 윤리 제소와 관련하여 김의겸 의원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오늘 정보위 국정감사 중간에 기자들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에 대한 국민의힘의 징계안이 제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꾸 뭘 걸라고 요구를 하고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해 당까지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당과 정과 대통령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서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느낌입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표현한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 그 표현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분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지낸 분이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세창 총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 짜깁기가 됐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과연 통화가 조작됐는지 짜깁기 됐는지는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거나 조작을 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질문을 못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못한다면 기자증을 반납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원 입장으론 배지를 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DNA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DNA 유전자에 사과와 성찰이 아예 없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상대로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신 분인데 사과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며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솔직히 말해 입에 담기도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그러나 문인화가 김주대 시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오고 간 질의응답과 대통령의 말하는 자세를 그대로 옮겨보았다.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냐라고 질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을 원천 봉쇄하면서도 청담동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말은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갔으면 안 갔다고 간단하고 떳떳하고 점잖고 친절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국민들 다 보는 데서 언성을 높이고 고개를 돌려 질문을 회피하면서 참으로 가소롭게 행동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일지라든지 쉽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자의 정당한 질문을 뭉개버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청담동 술자리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갔습니다. 거짓말과 가식이 입에 붙었습니다. 윤석열은 청담동 술집에 갔습니다. 윤석열의 최근의 말들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하는 윤석열의 말들이 윤석열이 청담동 술집에 갔다는 제 판단의 기초적인 근거들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발리면 이 새끼들 쪽팔려서 사과할 일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최저임금주 52시간 폐지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모는 10원 한 푼 누구에게도 피해준 적 없습니다. 김만배를 전혀 모릅니다. 아내는 구약성서를 다 외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허언과 명백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취임 초기부터 20에서 30%대이지요. 한심합니다. 윤석열은 취임 이후에도 청담동 술집에 굉장히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부정하며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인 과거의 거짓말들이 현재 그의 말의 진위를 판단할 근거로 작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 장모 본인의 삼위일체, 거짓말 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0% 지지율, 범죄 연루 휴대폰의 비번을 감추고도 장관치라는 부하, 남매 간첩을 만들어 생사람을 잡고도 사과하지 않는 부하, 감사원을 대통령실 보좌기관으로 만드는 부하, 국정원의 양심적 직원들에게 배척당한 부하, 말로 다 하기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모습입니다. 청담동 술집에 안 갔다고요? 튀긴 통닭이 펄펄 날아다닐 일입니다. 한동훈처럼 뭘 걸라고요? 제가 왜 겁니까? 사랑이라도 한다면 목숨을 걸겠지만 이 와중에 저는 또 본업을 생각하여 짧은 시한점 발견했습니다. 자발 없이 명랑하게 올립니다라면서 문인화가 김주대 시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팩트 폭격을 쏟아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들렸어. 근데 한동훈을 윤석열에 잡은 거야. 진짜? 그 아이 다 나왔어. 나는 게 대통령이 왔어 어디를?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알아? 뭐가 있어? 그때 와가지고 회식 뭐야 지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뺏기고 이런 거 있어. 무슨 대한민국 KTV 그거 다 잘하려고. 조금 됐는데 한 7월 20일 날,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쯤에 그 청담동구의 갤러리가 있는 그 인근 카페에서 그때 그 우리 저 한동훈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현장 변호사를 이렇게 하고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 모임을 원래 그 총재님이 그 주관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예.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그 좀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 그건 제가 네. 그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네. 내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네.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예. 뭐 서로 이제 예. 정글 잘 해보자 뭐 이렇게 격려하는 예, 모임이었나요, 서로?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예 맞습니다 란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국정감사장을 야바이판으로 만든 한동훈 장관은 적반하장식 모렴치한 행태에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엊그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행적에 관해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형 로펌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첼리스트의 연주에 음주 가물을 즐겼다는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보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도는 술자리에 연주자로 참석한 첼리스트의 통화 녹취 파일과 동석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등의 취재 통화 내용을 그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차마 피감기관 증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비아냥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질의와 관계없는 과거의 일을 들추고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께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셨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의원직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임명받은 장관직을 걸고 내기를 제안하는 것은 국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다. 평소 국가부처 장관이란 자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노름판 야바이꾼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장의 태도도 아닐 뿐더러 특히 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서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로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함께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다음날 오전 여가부 업무보고까지 미뤘다면 대통령의 업무 태만으로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김은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해당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한 겁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중대한 국정감사 사안일 뿐더러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전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